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 상황이 괜찮습니다. 코스피가 살짝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다가 다시금 올라오고 있고요. 살짝 시장을 흔들어 봤지만 그렇게 크게 안 밀리네요. 1930선 회복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대의 강세 흐름 여전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실적 잘 나온 종목들 그리고 정부 정책 기대감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 위주로 많이 올라오는데 종목들 면면을 보면 오늘 이 좋은 장에서도 따라가지 못하는 종목도 많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요. 종목 상담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접속 뒤에 라이브 채널 서울경제TV 검색하신 뒤에 라이브 채널 들어오시면요.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하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1577-7451번 전화 주시면 이용 방법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학의 장중일기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홍성학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강세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특히나 코스피 쪽의 대형주, 일반적으로 볼 때 삼성전자 복귀를 좀 해보자면 현대차 이런 개인들이 많이 접근한 종목보다는 코스닥 쪽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정리가 되거든요. 좀 더 자세하게 오늘장 이슈 그리고 흐름 좀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논조에서 크게 벗어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시장은 일단 시장에 자금이 넘쳐나는 상태, 그리고 국내 기관들 주식형 수익증권, 소위 펀드 쪽 자금은 현재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작년 연말 기준으로 주식형 수익증권 평장 기준이 한 80조, 84조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최근에 75조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반면에 고객예탁금은 현재 45조대 이상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중이죠. 궁극적으로 삼성전자를 위시한 시가총액 상단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국내 기관들의 운신의 폭이 좀 확대되어야만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관들의 운신의 폭은 사실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쪽의 분위기를 보더라도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 쪽의 자금 유입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개인들의 직접 투식 매입만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죠.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제도권에 대한 불신이 좀 상대적으로 좀 높다. 이런 부분들이 국내 기관 투자가의 운신에 키우지 못하는 상황이고, 결국 기관들이 활발하게 시장에서 플레이를 펼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대형주의 움직임은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시장 내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우량주 중심의 접근을 하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대형주 중심을 접근을 하고 있으나 근자에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대형주에 들어간 자금들이 일부 이제 빠져나오는 어떤 양상들이 나타나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49,100원, 51,200원, 53,000원 이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인데 그 가격대를 현재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범위고요. 개인들 입장에서는 좀 지겨운 어떤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오늘 정부에서도 정부의 뉴딜 정책의 기본 베이스는 이제 5G를 통한 인프라 구축, 빅데이터와 관련된 ICT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진행된다. 그리고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4차 산업과 관련해서 기본 백단을 형성하는 아주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죠. 사실 이제 IT 하드웨어, 네트워크 장비, 그다음 디바이스의 확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다. 그리고 대형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들의 운신의 폭도 작고 외국인들도 아직까지 원달러 환율이 1220원대 이상에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서 외국인들도 아직 유입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고요. 외국인들은 누차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원달러 환율이 1210원 이하로 내려갈 경우에 외국인들의 매수는 유입될 수 있다라고 기대할 수 있는데, 지금 오늘도 외국인들은 현재 2,500억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를 놓고 볼 때 코로나로 인한 어떤 비정상적인 어떤 매매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어떤 매매 형태로 복귀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최근에 프로그램 매매와 관련해서 국내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매 부분들이 일정 수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매도 정상적인 수준, 그리고 국내 기관들의 울신의 폭이 줄어든 부분, 반면에 개인들의 역할이 상당히 확대되는 어떤 점들을 감안한다면 결국 삼성전자를 위시한 지수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지수 관련주의 움직임이 제한적이라는 얘기는 코스피 지수 또한 아래 위로 변동성 자체가 줄어드는, 그러니까 시장이 안정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안정되는 국면에서는 결국 돈에 의해서 개별 종목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국내 시장에서 대표적인 개별 종목들은 크게 IT 하드웨어와 바이오 종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코로나와 연동돼서 움직였던 부분들에 대한 반작용, 시세가 무너지는 현상도 더 나타나고 있고, 이미 시장 내부적으로 에너지의 이동이 보여지고 있다고 이미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IT 하드웨어 중심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코스피 지수는 오늘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지만, 시장 내부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은 월등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반도체 중심으로 종목들이 한 3주 정도 쉬었던 종목들이 이번 주 지난주 후반부터 이제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오늘도 사이맥스 같은 경우는 실적 호전에 의해서 실적까지 반영되는 사항들,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한 어떤 부분들, 대변수에 의한 부분들에 의해서 시장에 영향을 받았다면, 지금은 기업들 본연의 가치, 본연의 재료, 본연의 업황 등등이 이제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세를 모아가고 있다라고 보이십니다. 전반적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가총액 최상단에 있는 종목들의 안정적인 움직임, 물론 삼성전자를 위시한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시겠죠. 답답하시지만 이들 종목들의 안정은 결국 종목들의 움직임을 불러오게 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반도체 중심 반도체 종목들 뿐만이 아니라 OLED, 오늘은 OLED 종목들도 상당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세를 다져가고 있던 덕산 네오룩스부터 시작해서 야스, 이녹스 첨단 소재, 그리고 탑 엔지니어링, AP 시스템 등등의 종목들이 치고 올라와주는 어떤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최근에 IT 하드웨어 종목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핸드셋 쪽도 KH바텍부터 시작해서 하이비전 시스템까지 가격들이 굉장히 이제 차분하게 올라와주는 어떤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 단기적으로 최근에 시장 상황이 불안정하다, 시장이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격들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일반 개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장에 있는 일반 개인들의 매매 형태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테마성 재료에 의해서 장중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쪽의 종목들을 선호하는 단기 거래자들과, 그리고 좀 안정적인 어떤 매매를 원하는 느긋한 투자자들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느긋하게 안정적으로 진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가총액 최상단에 놓여 있는 종목들을 선호하게 되고요. 반대로 이제 변동성을 쫓아서 단기 매매를 하게 되는 단기 거래자 같은 분들은 아무래도 테마성 종목들에 집중하게 되겠죠. 반면에 지금 현재 IT 하드웨어,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OLED, 핸드셋, IT 부품,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리고 통신 네트워크 장비들, 이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이들 종목들에 대한 유동성에 대한 포지션들이 국내 기관이나 외국인들 일정 수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움직임이 빠르게 나타날 경우에 적극적으로 매물들이 출현하면서 가격에 밸런스를 맞춰가는 상황이죠. 테마성 종목들처럼 변동성이 크게 확대돼서 그게 이어지는 어떤 그런 현상들은 좀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테마성 종목을 선호하는 분들도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테마성 종목들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반대로 또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 대형 우량주들에 접근하는 못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들 종목들에 접근하고자 생각을 해봐도 시세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차분하게 움직이는 대형주들에 비해서는 변동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접근하기가 굉장히 양쪽 다 부담스러워지는 어떤 상태. 반면에 이렇게 부담스러워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는 상태. 이번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과 급등을 하는 과정 속에서 주식을 들고 있던 분들, 혹은 매매하러 들어오셨던 분들은 시장 상황이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얘기들로 인해서 이미 다 정리를 한 상태거든요. 정리를 하고 난 이후에 매도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서 계속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그 시세를 바라보고 있으니 시세에 대한 부담은 느끼게 되고, 특히 또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종목들 기관들이 주도하거나 외국인들이 주도하고 뭐 개인들도 따라 붙지만, 이런 매매들 종목들 움직이면 장중에 단기간 내에 빠른 시세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주게 되죠.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접근이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매매하는 어떤 짧은 변동성에는 별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게 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느긋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부담스러워서 못 들어갑니다. 결국 시세라고 하는 것은 부담을 느끼게 될 때부터 시세가 빨라지기 시작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어떤 형태가
완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가장 큰 배경은 뭐냐면 현재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재료는 돈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들보다 돈의 힘이 가장 크고요. 결국 돈의 힘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게 될 때 모든 논리들은 그 돈의 힘에 의해 하나로 결합하게 되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돈에 굴복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돈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한 당위성이 자연적으로 생성되게 됩니다. 올라가는 이유를 사람들이 찾게 되고 찾는 이유들을 설명을 하게 되고 설명을 하다 보면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고 인식하고 난 후부터는 동참하게 되거든요. 그 시세에. 그런 과정으로 이제 전개되는 형태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무차적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조금이라도 빨리 이런 주식들 그냥 가지고 결국 이 종목들이 시장 중심 종목인 것이고 시장 중심 종목이면서 결국 앞으로 시장에 주도하게 될 종목들인데 오늘도 이들 종목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되는 가장 큰 이유는 생각보다 실적들이 괜찮거든요. 생각보다 실적들이 괜찮은데 다른 종목들은 실적이 별로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최근에 SK이노베이션이나 S오일 같은 산업재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형편없는 실적들을 이제 실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에 반해서 이 IT 하드웨어 쪽의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아주 두드러진 실적을 보여주지는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월등히 나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게 눈으로 확인되니까 결국 시장에 있는 자금들은 그쪽으로 몰려가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아마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실적의 어떤 둔화되는 상황에서 모든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만 보여도 시장에서 매기가 집중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현상들이 지금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시장 주변 여건들이 불안정해서 주가가 빠질 수 있네, 지수가 1700포인트도 내려갈 수 있네 이런 얘기들은 사실 그다지 와닿지 않는 부분들은 뭐냐면 내부적으로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체킹을 해나가게 되면 이제 새롭게 시작되고 새롭게 살아나는 종목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당장 주식시장에서 뭘 사야 되나 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항상 고민이 무슨 주식을 사야 되나 그래서 설명회를 가든지 간에 결국은 기본적인 설명을 쭉 하고 나면 결론적으로 뭘 사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뭘 사야 되는 게 아니라 살 종목이 너무 많은 상태입니다. 종목이 넘쳐 흐르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결국은 시세가 강화되고 강화되면 시장 전체가 올라가게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지수가 몇 포인트 간다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이 그냥 밀려서 올라가는 상황이다. 이럴 때는 슈팅 구간에 들어간 것처럼 아주 빠른 시세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추격 매수도 안 하게 되고요. 그냥 지켜보게 되는데 지켜보는 과정 속에서 계속 시세가 점점 더 부담스럽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조금이라도 먼저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만이 뒤늦게 아주 더 비싼 가격에 따라가면서 충동 매매를 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지금 제대로 포지션을 구축하지 못하면 결국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이 불꽃놀이에 이겨내지 못하고 소위 말하는 불고문을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 추격 매매하게 되고 추격 매매를 하게 되면 결국은 단기적으로 물리게 되거든요. 물리게 되면 또 손절매를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수순으로 반복될 수 있는데 지금 조금이라도 빨리 이제 시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포지션들을 구축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시점이 가장 헷갈리는 시점인 것 같긴 해요. 지수가 1930선까지 또 올라와서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전고점이 1960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부근이잖아요. 그러니까 팔아야 될까 아니면 조금 더 들고 가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할 텐데 어떤 방향을 좀 제시를 해 주시겠습니까? 지수는 현재 시장 상황을 그냥 알려주는 하나의 인덱스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누차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훨씬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매매 주체가 누구냐. 시장의 매매 주체가 국내 기관이 주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외국인이 주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국내 내국인들의 자금에 의해서 시장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결국 내국인들, 국내 개인들의 자금에 의해서 시장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대형주들 같은 경우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안정을 가져다 주고 안정을 기반하에서 결국 시장은 종목들이 움직이게 되고요. 종목들이 움직일 때 실제 수익률이 확대되는 상황으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다양한 곳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시장 상황이 불안정하거나 예를 들면 시장 내 자금이 부족할 때는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올라가는 종목들 한두 종목 몇몇 종목들이 아주 강하게 아주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몇몇 종목들이 집중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지금처럼 시장이 자금이 아주 넉넉하게 있을 때는 동시다발적으로 집단화돼서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현상들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이럴 때는 특정하게 한두 종목을 딱 꼭 집어서 매매하기보다는
반도체는 반도체 내에서 여러 종목, 뭐 예를 들면 OLED면 OLED 내에서 여러 종목. 그러니까 한 종목에 대한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종목의 비중은 좀 낮더라도 종목의 수를 좀 다양하게 넓게 가져가는 게 결국은 시장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특정하게 한두 종목으로 갔다가는 철저하게 시장에 소외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시장은 밀려서 올라가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끌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밀려서 올라가는 게 사실 힘이 가장 센데 지금은 시장의 힘이 정말 세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일시적으로 불안감 때문에 일시적으로 출렁출렁하는 현상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그 출렁이는 어떤 폭도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전략들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성학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첫 출연이신 거예요? 네, 이번 출연입니다. 주부터. 예, 네. 어떤 방향성을 좀 주시면서 상담 위주로 이제 좀 시황도 짚어주시면서 갈 텐데 좀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서울경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어떤 성향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해드릴 때 가급적이면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대안주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힘드신 분들은 많이들 좀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종목 상담 시청을 많이 해주시는 만큼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군들까지 말씀을 많이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을 좀 잘 주실 거라고 믿고요. 첫 번째 종목부터 갑니다. 경동나비엔 29,000원의 비중 30%. 이게 사실은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뭐 보일러 관련해서 굉장히 캐파를 넓혔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로도 좀 꼽히긴 하는데 수익은 많이 나셨네요, 이분. 예, 일단 뭐 경동나비엔의 흐름들은 좀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과거에 올라갔던 부분들 2019년도에 연초에 올라갔던 부분들이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상당히 컸었어요. 그러면서 상승을 했다가 다시 밀려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뭐 29,0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매수는 좀 상당히 좀 잘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제 추세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 보게 된다라면 뭐 4만 원 위에서는 한 번쯤 좀 챙겨주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이게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셨는지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봤든 아니면 좀 길게 봤든 간에 39,500원부터 그 이상권역에서는 일부 좀 절반 정도는 좀 챙겨주는 그런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약바이오 종목 올라와 있는 제넥신, 비교적 시총이 큰 종목이고요. 최근에 또 많이 움직인 것 같아요. 69,000원에 사셨는데 70% 지금이 딱 그 가격이네요. 예, 제넥신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컨소시엄을 좀 구성을 해서 코로나19의 백신을 좀 만들겠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좀 계속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제넥신과 뭐 바이넥스, 그다음에 제넨바이오 등의 기업들을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제넥신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있는 그런 기업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기업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69,000원짜리대 비중이 70%다라고 하시게 되면 저는 만약에 이게 좀 여유 있게 뭐 길게 끌고 갈 생각으로 뭐 최소한 6개월 이상 끌고 가실 생각으로 본다라면 저는 가져가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지가 않고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고 하신다라면 74,000원대, 뭐 74,000원에 75,000원대 이 정도부터는 좀 챙겨가면서 가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몇몇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 그나마 괜찮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가 제넥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조금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넥신 긍정적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요. 만약에 급락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근데 이게 너무 변동성이 제넥신이 시총이 커도 그렇죠. 예, 요즘에 코로나19 얽혀 있으면은 시총은 거의 무시되는 경향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예. 항상 이 기업 같은 경우 갭상승이 크게 나오면 항상 음봉으로 떨어지는 습성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치 만든다고. 예, 그래서 시장의 좀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유난히 갭상승 출발을 많이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일부 좀 챙겨놓는 그런 전략도 좀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부분들은 준비를 하고 있는 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좀 가급적이면
좀 긴 관점으로 투자적인 마인드로 좀 보셨으면 하고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투자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풀무원 또 갈게요. 12,500원에 비중이 20%입니다. 풀무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마트 가면 잘 보는데 오늘은 근데 매수가 부근에서 이렇게 많이 연락을 주시네요. 이게 아마 그 참다가 좀 기다리다, 네, 조정을 좀 기다리다가 그냥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내수 섹터들의 종목군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사항들이에요. 뭐 농심이라든가 이런 기업도 좀 괜찮은 그런 사항들인데 풀무원도 나름대로 나쁘지는 않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고점권역에서 저항권역에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자리대에서 좀 매수를 하신 그런 부분들이 좀 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0% 비중으로 좀 매수를 하셨어요. 좀 단기적으로 보셨다라면 뭐 13,000원 자리대가 전고점 자리대죠. 이 자리대에서는 한 번쯤은 덜어주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11선 자리대죠. 그 자리대가 깨지게 된다라면 아마 11,000원 자리대까지 되밀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전략을 두 가지로 좀 세워야 되겠죠. 만약에 11,000원대, 이 전저점 자리대인 11,800원 자리대가 깨지게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했다가 다시 잡는 방법이 있고요. 11,000원 부근에서 아니면 비중이 20%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세울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라면은 좀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밀려 내려오면 좀 10% 정도는 더 분할로 매수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단기적으로 1차는 13,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좀 여유 있게 봤다라고 하게 되면 15,000원 정도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즘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 두 부류예요. 말씀하신 대로 조금 기다렸다 살까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라고 샀는데 조금 빠지니까 더 빠질까 봐 무서운 것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제 어느 정도 손실이 났다 다 올라왔으니까 이제 처리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수익을 보고 나올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두산솔루스는 33,600원에 지금 비중 20%거든요. 여기는 조금 손실이 여기도 비슷하네요. 그렇죠. 뭐 대체적으로 다 이러네요. 예. 지수 자체가 다들 이게 조정을 받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부담스러워요. 사실 밸류적으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데 지수가 잘 안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신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33,6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비중도 약 한 20% 정도 되시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일단 박스권역이죠. 지금 박스 상단 자리대가 35,000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 자리대로 좀 보게 된다면 뭐 29,000원 거의 3만 원 얹어일 거란 말이죠. 일단 이것도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신 게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9월, 10월, 작년 10월 달에 상장을 했어요. 그러면 OS 물량 풀리는 게 있죠. 11, 12, 1, 2, 3, 4월 달. 4월 달에 보유수 물량이 풀렸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물량에 대한 신규 부담은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단기적으로 3만 원을 기준으로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37,000원 목표가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차는 4만 원. 이렇게 좀 1차, 2차로 나눠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차, 2차 나눠서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다음은 두산퓨얼셀. 비슷한 느낌인데 이제 뭐 업태는 다르죠. 이분은 7,390원 현재가인데 8,000원에 사시고 비중이 좀 높아요. 40%, 한 10% 가까이, 한 7% 지금 손실이네요. 예. 두산퓨얼셀도 뭐 상장을 했을 때는 상당히 좀 핫했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러다가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가 다시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고 난 이후에 눌림목이에요. 8,000원짜리대에서 매수를 하셨었고 40% 비중이에요. 뭐 크게 저는 개인적으로 물량 부담이라든가 뭐 물려서 속을 썩일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매수가 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가 있을 거예요. 손실 중이시긴 하지만 뭐 10%가 조금 안 되게 손실 중이긴 하지만 무난하게 다시 한번 정고점 돌파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9,000원 이상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 9,000원짜리대를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나 10,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좀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현대제철 25,00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이 현대제철도 지금 손실이 좀 있으시긴 한데 이게 업황 자체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지수 따라 못 가네요. 예. 네, 이게 산업재 쪽 섹터가 소위 말해서 불뚝지라고 좀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철강, 화학, 조선, 기계 이쪽의 섹터하고 지금 현재 올라가는 종목군들의 정말 정반대예요.
신사업 쪽 4차 산업과 관련돼 있는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섹터들 위주로만 상승을 해주는데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이렇게 크게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차라리 만약에 한다라면 저는 현대제철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포스코가 좀 더 낫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5,000원짜리대에 좀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하고 계시다라면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어요. 23,000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그 23,000원 위로 올라가게 된다라면 나는 정철강주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라면 현대제철보다는 포스코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산업재 쪽 섹터 굴뚝주들 말고 새롭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에서 올라갈 종목들이 좀 많으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나는 그래도 우량한 종목이 좋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은행주가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배당도 좀 많이 나오니까 그 점 좀 염두를 해두고 교체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도 최근에 반등이 좀 나왔으니까 이 시점에 교체 이후에 다시 이제 원금 회수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볼게요. 이수화학입니다. 오늘 화학 섹터들도 좀 와요. 예, 12,250원인데 이분은 다행히 지금 수익은 살짝 나 있는 상황인데 큰 수익은 아니네요. 예, 이수화학도 화학 섹터로 좀 볼 수가 있는 기업인데 이게 좀 여러 가지 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세제 쪽에 있어서 원료도 좀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도 하고 아마 이게 코로나에 대한 이슈 이 부분들로 한 번쯤에 흐름들이 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대량 최근 들어서의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대량 거래 터지면서 한번 발빠르게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12,000원대에 좀 매수를 했어요. 비중 10% 정도고 전 나쁘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추격 매수를 좀 하신 게 그게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목표가를 크게 잡아드리기엔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한 14,000원? 뭐 13,000원대 후반에서 14,000원짜리 대가 1차 저항대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그 부분부터는 챙기면서 좀 보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 매수는 저는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 우선주부터 먼저 갈게요. 38,000원의 비중 20%인데 지금 41,700원이거든요. 뭐 매수는 잘 하신 것 같아요. 예, 매수는 좀 잘 하셨어요. 38,000원대에 매수를 하셨으면 정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두 불이에요. 삼성전자는. 제가 판단을 했을 때에 삼성전자만큼 안전하고 좋은 주식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수익이 좀 빨리 안 나면 그게 좀 상당히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보니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가두리에 좀 가다 놓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박스권역으로 좀 가다 놓고 거기에서 이제 지수 종목 플레이가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38,0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는데 이게 정말 긴 관점으로 배당 투자도 좀 하고 정말 뭐 1년 이상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가져가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뭐 3개월 뭐 그냥 좀 단기적인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한 차례 반등 시도가 좀 나왔을 때는 챙기면서 보는 전략이 좀 더 좋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44,000원짜리대가 정고점 자리대이기도 하고 거기 자리대가 61선 자리대이기도 해요. 이 자리대가 오게 된다라면 챙겨가면서 보는 전략 그 부분들이 좀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정말 뭐 몇 년이고 좀 가져가 보시겠다. 뭐 동학개미운동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은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 그 분도 꼭 기억을 하시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에 있어서의 이 회복 속도는 좀 빨라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빠지는 쪽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그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보유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 의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기엔 좀 너무나 답답하게 가두리에 갇혀있는 지금 삼성전자의 상황이고요. 1956번님께서는 HFR 27,000원의 비중 20%. 수익 많이 나셨네요. 주당 10,000원씩 나셨어요. 이분 잘하시는데. 네. 네. 아니 어떻게 이 종목을 27,000원에 매수해서 가지까지 갖고 계실까? 그러니까요. 예. 매수 정말 잘하셨어요. 27,0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으면. 근데 더 대단하신 건 만약에 요 3월 23일 날 잡으셨다면 이분은 진짜 대단하신 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 HFR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이게 작년에 10,000원대에 거래를 했던 기업이에요. 그러다가
소위 말해서 털렸어요. 저희도 수익을 좀 많이 제법 내고 털렸는데 HFR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다만 제가 이 5G 종목군들의 탐방을 좀 많이 다녔거든요. 올해 초반에도 좀 몇 군데를 다녀오긴 했는데 제가 느낌이 든 부분들은 뭐냐면 생각보다 기관 쪽이나 이런 쪽에 생각보다 실적에 있어서는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그냥 제가 들었던 시각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못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이 목표에 대한 수치는 좀 더 줄이는 부분들이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5G 같은 경우는 상반기 쪽보다는 하반기 쪽이 조금 더 좋다라고 좀 판단이 돼요. 상당히 좀 싸게 사신 만큼 앞자리 숫자는 바뀌고 난 다음에 매도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무난하게 뭐 4만 원 이상은 충분히 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좀 더 여유 있게 보게 되면 한 4만 5천 원대까지도 상승은 좀 나올 수 있는 만큼 좀 더 가져가 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FR 듣고 왔습니다. 우리 금융지주 8,000원에 비중 20%. 말씀해 주셨던 은행주가 나왔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딱 지금 현재 가격이고요. 예. 어떻게 할까요? 일단 뭐 우리 금융지주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지금 보게 되면 우리 금융지주가 제일 약하고요.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기업은행이 약하고요. 그 다음에 KB금융이 약해요. 제일 강하고 뭐 하는 게 하나금융지주가 제일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업종마다 종목마다 은행주이긴 하지만 금융주이긴 하지만 강한 녀석이 있는 반면에 덜 강한 녀석이 있어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금융도 좀 괜찮을 거예요. 다만 좀 더디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8,000원짜리대에서 정말 긴 관점으로 가져갔다. 나는 소위 말해서 제가 방송에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에다가 적금 들 바에 차라리 우리금융지주를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배당만 보더라도 적금 이율보다는 더 높을 거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 단기적으로 봤다라고 하게 된다면 좀 답답하실 거예요. 8,500원대 위에서는 챙겨보면서 가지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가져갔다라고 하게 된다면 충분히 만원대 위에서는 매도할 수 있으니까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금융지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노레이 8,040원에 비중 5%. 이 종목도 상장하고 한동안 빠지다가 최근에 엄청 올라온 것 같아요. 예, 이런 종목을 좀 샀어야 되는데 제노레이도 좀 괜찮은 그런 기업이에요. 8,000원짜리대 좀 매수를 하셨어요. 매수를 좀 잘 하신 것 같아요. 다른 분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매수가 부근이거나 약간의 손실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회복 속도는 좀 상당히 빠르게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수급적인 부분들은 보게 되면 그다지 썩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차트의 모습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트가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도 좀 했었고 그러면 만원 위에서는 다시 한번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1차 목표가는 좀 만원 정도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에 한 13,000원 언저리대까지 움직일 수가 있을 거니까요. 좀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노레이 듣고 왔고요. 한 종목 더 간 뒤에 저희가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동시효과 동우팜투테이블 4,200원에 비중 20%. 최근에 이쪽 섹터가 조금 꿈틀꿈틀 거리긴 하더라고요. 예, 이게 그 육계 관련주들 뭐 이런 대란, 뭐 식료품 대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서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 4,20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비중이 20%인데 자, 장대 양봉이 첫날 그려지고 두 번째 날에 매수를 하게 된다면 그런 종목은 따라 들어가도 괜찮아요. 근데 이 2개 이상이 나왔을 때는 따라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손실을 볼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이 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거래가 나오고 있다가 오늘 거래량이 급감을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쉬었다가 다시 한번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매물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은 구간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지금 구간에서는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나오지가 않은 상황이지만 목표치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요. 그러면 하루나 이틀 쉬어가는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결국은
3,700원 언저리대까지는 한번 눌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자리대가 좀 기다렸다가 만약에 3,700원 이하로 밀려 내려오게 되면 3,700원부터 한 3,500원 정도 때까지는 비중을 조금, 비중이 20%시니까 10% 정도만 추가 매수를 해서 반등이 나왔을 때 손실 없이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조정을 안 받고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4,500원에서 5,000원 정도 사이에는 다시 한번 매도 기회가 있을 거예요.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우 팜투 테이블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26분 지나고 있고요. 이제 지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1929입니다. 강보합권 마감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동시호가에서는 아직 뭐 확정적이진 않지만 살짝 밀리네요. 1925까지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흐름을 잠깐 보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보면 오늘 오르는 듯 하다가 살짝 밀고 다시금 올리고 또 밀고, 약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항상 이럽니다. 흔듭니다. 좀 중국 개장 전에 한번 흔들고 장 초반에 흔들고 점심 이후에 방향성 탐색한 뒤에 오릴지 내릴지를 좀 확인을 하는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좀 갈팡질팡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심리적으로 좀 다급한 시점이긴 합니다. 지금 모두가. 자, 수급을 잠깐 보시면 수급에서는 외국인이 여전히 파네요. 기관 매수 물량 확 줄었네요. 지금 460억 원. 그러다 보니까 기관이 좀 같이 오늘은 동참을 안 해줘서 못 간다, 이렇게 좀 핑계를 대보도록 하고요. 개인은 2,359억 원을 삽니다. 오늘도 많이 사네요, 개인들은.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삼성전자 우선주도 왔었는데 삼성전자만 못 갑니다, 오늘. 이게 참 답답한 상황이죠, 사실. 48,500원부터 5만 원 요 사이에서 엄청나게 지금 꼼짝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답한 흐름을 SK하이닉스도 사실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네이버가 잘 가네요. 21만 5,500원. 지금 뭐 21만 원대까지 뚫고 지금 안착하는 모습. 다음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LG화학, 현대차, 삼성물산, 지금 일단 글로벌 자동차 완성차 업황이 워낙 안 좋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현대차가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좀 어렵고요. 삼성물산 어제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이후에 지주사 합격인 삼성물산이 급등 11만 원도 터치를 했었는데 오늘은 좀 밀리는 모습들 바로 나오고요. LG화학 낙폭 살짝 커졌네요. 셀트리온도 밀리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하죠. 667.69, 이제 670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까요? 마찬가지로 한두 번 정도 좀 변곡이 있네요. 667 찍고 663까지 밀고 다시 한번 668까지 간 뒤에 663까지 또 밀고요. 그리고 다시 올려버립니다. 굉장히 좀 이게 보시면은 종목별로 보시면은 굉장히 또 움직임이 롤러코스터 같은 종목들이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다음 좀 볼까요? 수급을 보면 기관 외국인의 쌍끌림에서 오늘도 나오고 있고요. 개인은 팝니다. 최근 코스닥 시장의 수급은 좋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같이 꾸준하게 좀 사주는 느낌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간간이가 아니라 뭐 요즘엔 대놓고 들어온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개인들이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 쏟아내는 상황들, 지금 계속해서 시장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CJENM, 셀트리온 제약까지 모두 빠집니다. 시총 1위부터 5위 종목들이 사실 뭐 빠지는 정도가 1% 안쪽이고요. 올라도 펄어비스 세후가 300원 오르는 정도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KMW 오늘 5G 뭐 이런 쪽으로 정책 관련 기대감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전자서명 관련주들도 오늘 들썩들썩하고 있었고요. 또 코로나19 관련 종목들도 오늘은 이제 워낙에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오긴 하는데 윗꼬리를 조금씩 답니다. 어쩔 수 없이 매물대가 굉장히 이제 두텁기 때문에 시즌 같은 경우에도 윗꼬리를 계속 달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알테오젠, SK머티리얼즈 모두 올라가는데 알테오젠이 강하네요. 오늘도 9%가 넘게 올라가면서 13만 6,600원에 오늘 시장 마감이 예상됩니다. 네, 오늘 시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 상황이 지금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마감된 것으로 현재까지는 지금 보이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한 지수 나올 때까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이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꺾였으면 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있는 것 같고 기회 노리시는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계속 강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쨌든 놀라운 시장이잖아요. 예, 시장이 사실 저도
쉬었다 가야 된다라는 게 좀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과거에 서브프라임 때 이렇게 많이 빠진 부분들이 서브프라임 때였었거든요. 그래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등락을 거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추세를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그때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게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여전히 이 저가 매수세가 준비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고객 탁금이 사상 최대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 밀릴만 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단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풍부한 유동성의 힘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럼 결국은 지수에 대한 흐름들은 부담스러운 자리대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수를 잡아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뭐 삼성전자라든가 아니면 SK 하이닉스, 우선주 이런 종목군들을 잡아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잡아놓고 종목별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에 있어서의 흐름들은 다음 주가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그때의 전후에서 조금 흔들림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지수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무조건 예상은 하지 말고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해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종목들을 보게 되면 올라갈 만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여전히 많이 있으니까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집중을 좀 해봐야 되는데 선택과 집중, 증권사 쪽 리포트를 쭉 보면 사실 언택트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음식료 언택트 얘기가 그렇죠. 보수적으로 보든 뭘로 보든 간에 제일 좋아 보인다 하는데 그쪽을 봐야 될까요? 여전히 뭐 관심은 그쪽에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사실 좀 많이 올랐어요.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혹은 뭐 KINX, 클라우딩 컴퓨팅 관련 섹터들, 전자결제 관련주들 대부분 다 신고가의 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할 거냐 아니면 추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볼 거냐 이거를 선택을 해야 돼요. 제가 만약에 선택을 하게 된다면 저는 언택트 관련주보다도 일단은 추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편안하게 좀 매수를 해 나가는,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는 게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언택트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그냥 트레이딩 관점, 뭐 지금 아예 없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트레이딩 관점을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수 정리한 뒤에 이제 종목 상담하면서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자, 코스피가 살짝 내려네요. 0.01% 정말 소폭 내리면서 1928.56에 마감됐고요. 코스닥은 많이 올랐죠. 오늘 1.48% 668.15에 마감됩니다. 원달러 환율 확인합니다. 2원 90전 올라가면서 1225원에 정확히 마감이 됐습니다. 종목 상담입니다. 언택트 얘기하자마자 언택트 나오네요. 카카오 15만 6천원의 비중 5%입니다. 오늘 사실 시장의 눈높이를 낮춘다고 했는데 낮출 필요가 없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왔어요. 예, 카카오가 뭐 최대 실적이 좀 나오면서 예. 상승폭을 좀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인데요. 15만 6천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참 매수 잘하셨어요. 그때 이럴 때 딱 보면 저 비중이 참 아쉬워요. 저때 그렇죠. 좋은데. 저게 공 하나 붙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은 이제 이격이 좀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그런 단계예요. 일단 단기적으로 좀 매수를 하신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사상 최고가예요. 신고가는 함부로 파는 게 아닙니다. 핵심주이기도 하고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보유를 해 나가는 전략이 좀 좋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좀 조정을 받아요.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뭐 18만 원 밑으로까지 만약에 빠진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오히려 비중을 조금 더 늘려가서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입니다. 네, 카카오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BH인데 오늘 7162번님 뿐만 아니라 BH가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지금 19,500원에 비중 10%입니다. BH는 뭐 사실 아이폰 때문에 들어왔나 싶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아마 그 부분들일 거예요. BH가 FPCB 쪽에 있어서 가장 그래도 견조한 그런 실적을 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19,500원의 비중 10%예요.
보유하셔도 좀 괜찮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아이폰 쪽에 납품을 하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아이폰 SE가 요번에 반응이 좀 예상 외로 좋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얘기가 나오는 게 애플의 프리미엄 폰의 가격을 인하할 것이다라는 그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프리미엄 폰의 가격이 보통 뭐 150만 원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만약에 뭐 20%든 30%든 하향이 된다라면 아이폰은 제가 봤을 땐 더 많이 팔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BH의 물동량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우려감으로 인해서 지수점 종목이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지만 단기적으로 보지가 않고 좀 더 여유 있게 보게 됐다라면 19,500원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중이 10%시란 말이에요. 만약에 얘가 훅 하고 빠지게 되면 15,000원대까지 만약에 다시 빠졌어요. 그러면 10% 정도는 더 매수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BH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소프트 들어왔어요. 7,450원에 비중 20%. 이 종목을 아마도 이 가격대에 사신 이유가 최근에 언택트 하면서 대장주처럼 알소프트가 지난주, 지지난주 엄청 올라갔잖아요. 네. 어떻게 할까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가 7,40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자,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게 문제예요. 제가 이게 좀 쓴소리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태한 사고 뭐 했나 싶어요. 이태한 사고. 그러니까 조정을 많이 받을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시는 건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니까 시장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경제방송에 계속 종목군들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갈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원래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게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쳐다보지 빠지고 있는 종목을 쳐다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이 이게 더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덥석 잡아버린 거란 말이죠. 7,45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기가 막히게 꼭지에 잡으셨어요. 그러면 리스크 관리 자리 때도 좀 잡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6,100원이에요. 이거 만약에 6,100원 자리 때 깨지게 된다라면 아마 6,000원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그것도 싫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21선을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1차 시세는 끝난 거다. 그럼 21선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근데 21선 자리대가 이탈되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매수가 위로 올라오게 되면 챙기면서 하세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무 고가권역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챙겨가면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소프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바른손 ENA 2,200원에 30%. 오늘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상하게 고수분들이 10%가 났네요. 예, 2,200원에 축하드려야죠, 일단. 매수를 하셨어요. 잘하시네요. 정말 잘하시네요. 근데 이걸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 뭐 혹은 투자 마인드로 보셨다, 그걸 보기 전에 기업을 한번 보세요. 기업을 보면 제가 주식을 하면서 종목 안 건드리는 종목이 있거든요. 붉게 물든 기업들은 전 안 봐요. 다 적자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재무구조도 뭐 그렇게 딱히 좋다라고 보여지진 않고 그렇다는 얘기는 단기적으로 보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한 이슈 때문에 한 차례 크게 올랐어요.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그리고 난 이후에 1차적으로 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큰 욕심 갖지 마시고요. 좀 챙기면서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한 2,600원 1차, 그다음에 반등이 좀 더 나오게 되면 한 3,000원대 초반, 한 3,100원에서 200원 그 정도 목표치를 좀 잡으시고요. 단기적으로 좀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른손 ENA까지 함께 나눠봤고요. 정재훈 전문위원은 이쯤에서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